올해는 다이어트도 이 투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 비만 치료제를 직접 찾아보고 처방도 해보시고 스스로 임상도 해보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유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유현입니다. 고도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근데 의사야? 게다가 저 몸으로 다이어트 책을 썼어? 자, 그리고 이분은 바이오 투자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회사 투자로 또 쏠쏠한 재미를 보셨다는 그런 실전 투자자이자 약사님이십니다. 박한슬 약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약 대신 글을 짓고 있는 약사 박한슬입니다. 먼저 투자나 이런 걸 말씀 나누기 전에 비만은 질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 맞죠?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사실 체중은 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이제 고도 비만, 특히 3단계 비만 이렇게 찍고 나서는 살을 빼면 뺄수록 내 몸이 원상태로 복귀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도 내 몸의 정상 기준이 바뀌어서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듯이 비만 역시도 뺄 수는 있지만 내 몸의 그런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저항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수님 제가 굉장히 아껴서요. 그러는데 이분은 비만입니까? 우리 아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진단해 주십시오. 제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니라서 사실 이제 비만 숫자로 공개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상의 위험을 끼칠 만한 상태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준은 BMI라고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25 이상이거나 아니면 복부 비만만 따로 놓자면 복부 둘레가 여성분들은 85, 남성분들은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부 비만으로 인해 건강 위험성이 높아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BMI 지수 25요? 네. 좀 빠듯한 것 같은데 BMI 지수 기억하세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죠? 요즘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미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비만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코로나 이후 실제로 환자 많이 늘어났나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전으로 다시 보면은 원래 늘어날 게 늘어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하게 돼요. 전체적인 비만의 유병률보다도 특히 청년층 남녀 모두 고도 비만의 증가가 조금 더 뚜렷한데요. 그 추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걸로 좀 더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점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비만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가 지난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에 하나를 비만 치료제를 드디어 개발해서 이게 시판되는 이걸로 선정했더라고요. 네, 사이언스지라면 이제 국제 학술지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곳에서 갑자기 왜 비만 치료제를 선정했냐 하면은 기존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가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먹는 형태의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 줄어들더라라고 하는데 이 새로 만들어진 비만 치료제를 맞았더니 15% 가까이 줄었더라. 만약에 내가 체중이 100kg다. 그러면은 15kg까지도 감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맞는 주사 치료제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매일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개발된 약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맞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제약 분야에서 가장 3대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약으로 분류되는 게 하나가 성기능 개선이었고 두 번째가 발모였고 세 번째가 비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이런 비만 치료제라는 게요. 우연히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발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GLP-1이라는 성분 자체가 간단히 얘기하면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 분비가 되는데요. 걔가 고농도로 있을 때 보니까 포만감이 좀 늘어나네? 취향이 줄어드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용량보다는 이제 고농도에서 당뇨병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장 호르몬으로서 식욕의 조절 역할, 그리고 장 운동 속도의 조절을 통해서도 또 포만감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밝혀지면서 비만 치료제로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직접 이 많은 비만 치료제들을 경험을 해보셨다고 들었는데 비만 치료제를 실제로 그 처방을 스스로에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몇 킬로가 빠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10개월 동안 10 몇 킬로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킬로씩 빠졌던 거여서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치료를 잘 이제 하고 건강해지다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아파가지고 네. 모든 걸 중단한 지금은 상태고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만 뭔가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 노력해야 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10kg가 많이 빠지면 진짜 음식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는 약간 왜 체중 저한테 자꾸 독일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10kg가 빠지면 음식 생각이 오히려 그렇죠. 이 GLP-1이라는 성분 자체가 살을 빼면 뺄수록 원래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 고칼로리 음식을 요구를 하고 운동해도 같은 에너지 소모를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몸에서 원래는 줄어들어서 살쪄라 해야 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우는 것과 네. 우리가 흔히 접했던 다이어트 약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비만 치료제라고 표현을 하게 되려면 지금 과거에 나왔던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약물들은 사실 그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좋았으면 다른 제약회사가 잡아서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사용을 하면서 지속적인 효과가 입증이 돼 있고 특히 비만 동반 질환의 위험성을 관리하는데도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을 말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는 이제 GLP-1이라는 주사제제랑 같이 해서 이제 지방흡수 억제제해서 지방변이 나오게 해주는 거 그리고 식욕 조절제라고 저희가 편하게 알고 있는 식욕 자체를 줄여주는 약 그리고 식탐을 조금 더 조절해주는 약 요 네 가지가 사실 장기적인 치료제제로는 요 네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만 치료제는 지금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거는 4가지뿐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사님께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전 세계 제약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가 된 곳입니다. 이제 일라이 릴리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2021년 대비 지금으로 따지면 3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만 치료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는 다른 약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치매 치료제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덴마크의 노키아라고 불리는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입니다. 거기는 이제 덴마크에서는 정말 거의 국부 기업 같은 정말 보배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전 세계 제약회사 중에는 시가총액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당뇨병 약이나 인슐린 같은 것들을 아주 전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제 정말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 하나가 이제 사노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계 제약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인슐린이나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요,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요요 현상이 오는지 정말 제약회사들의 이른바 꼼수인지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님께서는 직접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의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상충되는 의견일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 약을 끊지 못하고 쓰면은 이게 투자 입장은 좋은 건데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은 한 번 맞고도 충분히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계속 맞아야만 하고 내가 중단했을 때는 오히려 체중이 다시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하나 저는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르면 마를수록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장기적인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역학조사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살짝 과체중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가장 길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병적인 비만이 아닌데도 맞아. 너무 과하게 살을 빼려는 게 오히려 내 수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당뇨병,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좀 관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 체중까지는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직접 투약을 해보신 분으로서 혹시 의도치 않은 이런 부작용도 몸에 있더라고요. 이런 건 없었나요? 특히 이 주사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이든 가장 대표적으로 위장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 미식거리거나 토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사실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이제 끊고 나면은 찐다라는 게 사실 이게 문제처럼 여겨지고 되게 놀라운 것처럼 아 결국 얘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고혈압 약 끊으면 혈압이 혈압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당뇨병 약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 장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맞고 저희가 사실 혈압도 약을 먹어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직도 100년이 안 됐거든요. 아. 한 1940년대, 50년대에 돼서야 혈압 내려야 되나? 요 생각을 그때서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점차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찌긴 찝니다. 선생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분명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의학계 검증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인증받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막 이제 신약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이런 건 어떠세요? 오히려 이 다음 버전들 좀 안정감 있게 나올 약을 약간 기다리고 그때부터 먹는 거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사실 특히 지금 주 1회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요. 중요한 게 앞으로 이거는 점점 더 개발이 될 분야예요. 예. 예를 들어 다음 약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 약은 지방간에 대한 효과도 입증이 됐다. 하면 또 그 다음 약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될 수가 예. 있고 사실 특히 이게 아까 처음에 청년층 고도비만이 남녀 모두 막 10년 사이에 3-4배로 막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은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만성이 되는구나. 그렇죠. 혈관계의 부담이 늘어나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저는 비만이 아니신 분들에게 잠깐 굶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굶으면 굶을수록 내 몸은 살찌게 되거든요. 그 네. 근데 비만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네. 계신데 그 기준이 BMI 지수 25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체중인 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 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체중과 그 건강 상태는 물론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질환 여부를 좀 봐요. 비만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으신가 실제로. 예를 들어 요즘에는 비만 치료제를 심지어 재활학과 이런 데서도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돈벌이야 했는데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 체중 감량하면 시술 몇 번 받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진짜로 사실 뭐 아무런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 피 검사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하고 그럴 때는 꼭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상의 이상 소견이나 체중으로 인한 내가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본격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뭔지는 이제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님, 이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회사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비만의 적은 뭡니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 중에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회사. 콜라? 그렇죠. 응.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으니까 콜라 주가가 떨어졌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들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코카콜라 주식이 꽤 장기간 동안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락까지 했어요. 네.
한 회사 주식이 이렇게 수혜를 보는 반대로 그런 음식 관련한 뭔가 회사들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약사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맞는 약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좀 사라지긴 하겠죠, 정말로. 제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오히려 이 약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자 하면서 야 콜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 신기한데요? 정말. 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여러 가지 주가에 영향을 미친 변수 중에 하나가 특허 이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다이어트 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게. 그런데 아까 장 호르몬을 우리가 모사해서 비슷한 약을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도 떠올린 거예요. 아니, 장 호르몬 한 종류인 GLP-1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종류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걸 정말로 일라일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거는 체중 감량이 20%를 넘더라. 장 호르몬을 두 종류를 쓰니까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또 이런 생각을 했대. 세 종류를 면도날 늘어나듯이. 네, 그래서 세 종류 늘어나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른 하나의 기술은 또 이제 우리가 주 1회 맞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피부 밑에 맞았을 때 천천히 방출되는 효과. 이 기술을 또 개발하는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되냐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버텨지느냐가 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군요. 지금 약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개발이 될 네. 거고 수요도 늘어날 네. 텐데 그러면 이거 투자의 호재인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빨리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올랐다는 투자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데서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또 많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도 언제 어떤 타이밍으로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 약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도 하셨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해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난 이렇게 본다라는 것과 그리고 약사님 개인 의견 말고 주변의 관련 전문가들도 어떤 전망을 하는지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전 세계 비만 치료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이런 얘기를 한번 전망을 한 적이 있는데요. 1,0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면 한 130조,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현대자동차 1년 연매출이랑 맞먹는 규모거든요. 이야. 그런데 지금은 6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 예. 규모가. 그러니 정말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제 주가가 아마 지금에 비해서 140% 정도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이고요. 네. 저도 정말로 그 정도로 비만 치료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정도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주의하실 거는 이제 보통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별 생각 없이 기사가 나오니까 사야겠다 아니면 기사 나와서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제약이나 신약 개발 쪽은 장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럼 그 동안은 당연히 주가는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 이런 변동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주식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그러면 최소한 2년이나 3년 뒤에는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타임라인을 좀 유념을 하시고 내가 그때까지 이 주식을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그 결과가 나올 즈음에 맞춰서 매수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언제쯤 매수하는 게 타이밍상 가장 좋았나요? 경험상. 저는 보통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임상시험이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3상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근데 사실은 1상은 안전성을 보는 거고 2상은 효과가 있냐를 검증하는 거고 3상은 정말 효과가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상이 가장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1상 시험을 들어갈 때를 생각하고 안전한 거는 통과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3상 시험에 들어가서 이제 얘는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 즈음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꿀팁이에요. 그렇네. 네, 삼상 진입할 때쯤에 산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못 사도 한 무릎이나 허리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비만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이 태동기인 거는 누구나 확실하게 알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나 성장을 하게 될지 우리가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지 정말 의사의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나중에는 고혈압처럼 되지 않을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까지 조절을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말씀드렸듯이 같은 성분인데 먹는 약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가가 많이 싸지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만 치료제라는 것들이 다이어트 약으로 굶기 위해서 말씬한 사람들이 쓰는 약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그냥 일주일 뒤에 살이 빠질 거라고 기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적절한 교육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건강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 비만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가격이 좀 싸지면.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약 시장만큼 큰 시장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니 자동차니 이런 거는 어쩌다 한 번 사는 물건이지만 제약이라는 건 매일 투약해야 되는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비만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점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만큼 성장의 속도도 빨라 보입니다. 네,